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말 보건관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57. 뼈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3세 이하의 말에게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음 그림의 아픈 말이 앓고 있는 질병을 1. 골다염 2. 근위종자골염 3. 지골류 4. 제3중수골 골막염. 정답은 4번 제3중수골 골막염입니다. 운동기계 질병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보면은 그 중수골이 앞다리에 있는 뼈고요. 중족골이 뒷다리에 있는 뼈죠. 그림 보시면 이제 앞다리고, 그리고 그 보통 그 관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다리에 있으면 중수골, 뒷다리에 있으면 중족골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수골에 가골이 형성된 그런 가골이 형성됐고 형성된 가골로 인해서 그 골막에 염증이 발생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제3중수골 골막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그 뼈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좀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다염 설명을 드리면 그 뼈의 성장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무릎 위 요골의 성장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망아지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요. 보통 이제 말 같은 경우에는 생후 24개월에 17개월에 그 뼈가 굳어지면서 단단해지면서 골아되면서 성장판이 다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에 여기 요골 위치가 저 빨간색 표시한 거 저 부분이니까요. 일단 그 문제는 이제 제3중수골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아니었던 거고요. 전 부위를 골다염은 성장판이고 무릎이 요골이다. 요거를 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위종자골염입니다. 그래서 구절의 뒷부분에 위치하는 삼각뿔 형태의 한 쌍의 뼈로 중수골 뒤편에서 지골까지 연결된 인대들을 지지해주는 도르래 역할로 체중을 지지하고요. 주로 체중을 많이 싣는 앞다리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상골, 원위종자골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심지굴권을 받쳐준다 이런 게 앞에 있었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위종자골 위치는 이제 지금 표시한 저 부분, 그래서 원위종자골보다는 몸통 쪽에 가깝죠. 그래서 근위종자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도 이 근위종자골염의 그 근위종자골에 체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골류, 다시 앞에 나왔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구절 아랫부분에서 발굽에 이르는 발목관절 형성하는 지골, 제1, 2, 3 지골에 골류인 혹이 생기는 질병. 그래서 사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3중수골 관골 골막염입니다. 그래서 무릎 제3중수골 관골이 뭐냐? 그럼 이제 무릎 관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긴 원통은 뼈를 말하고요. 이 뼈 앞쪽 면의 골막에 염증이 생겨서 외관상 혹처럼 밀려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다리 착지할 때 가장 뼈에 무리가 가는 곳이죠. 그래서 작은 금이 이제 피로골절, 그러니까 운동할 때마다 조그맣게 막 골절이 생기면서 이제 골절이 났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골이 형성이 되고 가골이 이제 골막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거라고 되겠고요. 3세 이하의 어린 말에게 3세 이하 어린 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뼈가 단단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에게 무리한 운동을 시키면 흔히 이 질병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58. 다음 설명에 알맞은 것은 염증에 의해 피하 주식이 벌집처럼 변해서 이와 같은 병명이 붙게 되었다. 전신의 어느 곳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리 아래쪽 부분에 많이 발생한다. 외상이나 피부병이 원인이 된다. 1. 안상 2. 봉화지겸 3. 마비성 근색소 뇨증
4. 슬개골 상방 고정. 예, 답은 2번 봉화지겸이고요. 일단은 그 벌집처럼 변했다. 이게 이제 그 거기 벌에서 봉 이게 한자말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봉화지겸 하면은 이제 벌집 이거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상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상은 뭐 말 타보셨으면 한 번씩 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승마장에서 안장을 올리는 거를 처음에 이제 그 교육생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여러 번 설명도 해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젤패드 같은 거 되게 많이 놔서 안상을 안 생기게 하는데 어쨌든 그 안장 앞에 뽕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세워줘야 안상이 안 나죠. 그래서 안상 뽕을 잘 세워주면은 그 말의 그 기갑 부위에 상처가 생겨서 이제 그때 그 상처 아물 때까지는 말을 못 쓰게 되니까 되게 그 작은 실수지만은 승마장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되는 거겠습니다. 봉화지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벌집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집 나오면은 봉화지겸이다. 그래서 봉화직염은 염증입니다. 염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그 피부 아래층에 있는 피하 조직 근육 인대가 세균 감염에 의해서 골마서 심하게 붓고 열이 나며 통증이 있죠.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 가면 많이 걸리죠. 봉화지겸. 그래서 어쨌든 그 온몸에 어느 것이나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말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 아래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그 보통 운동하거나 뭐 했을 때 상처가 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하면은 말 같은 경우에는 서서 이제 쉬나 응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응가나 쉬가 튀면서 다리 쪽에 많이 묻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비뇨생식기가 엉덩이 쪽 위치하기 때문에 특히 뒷다리 쪽에 많이 뒷다리 아래쪽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처가 나면은 거기로 그 병균이나 오염물질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다리에 생긴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마비성 근색 손요증 횡문근 용해증인데요. 요거는 이제 근육 횡문근이 손상이 돼서 마비가 오는 근육 질병인데요. 이제 횡문근이 뭐냐면 가로무늬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위근이라고도 하고요. 골격근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쨌든 뼈를 움직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뼈를 움직일 때 쓰는 근육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근육이 파열되면서 근육에 있는 그 근색소가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색의 오줌이 나가고요. 온몸이 마비돼갖고 뻣뻣해지거나 경련을 일으킵니다. 좀 글자만 보면 좀 무서운 질병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그 휴식 후 운동을 시작한 앞말이라든가 성격이 예민한 말 그리고 여름철에 어쨌든 근육이 뭐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안 하던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 근육 질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주말에 쉬고 월요일만 되면 운동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월요병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슬개골 상방 고정은 그 뒷다리 슬관절에 위치한 작은 뼈인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위쪽으로 이동하여 고정이 되어 뻗정다리가 되고 뒷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는 질병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그림 보시면은 약간 그 정상과 상방 고정된 게 저는 솔직히 눈으로 얼핏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차이가 있긴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거 뒷다리를 구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되게 고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거는 있다라고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어쨌든 답이 아니거나 답이다 이 정도 걸러낼 정도는 예,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59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후두에는 사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닫는 기능을 하는 가이 있는데 이 가의
한쪽 또는 양쪽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여닫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나라고 한다. 이 질병은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금속성 잡음을 내면서 호흡을 방해하며 특유의 잡음 때문에 다이라고도 한다. 1. 가 피혈연골, 나 훈항마비, 다 이명증. 2번 가 피혈연골, 나 후두편마비, 다 천명증. 3. 가 훈항, 나 후두편마비, 다 이명증. 4. 가 훈항, 나 훈항마비, 다 천명증.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는 딱 책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후두에는 사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닫는 기능을 하는 피혈연골이 있는데 이 피혈연골의 한쪽 또는 양쪽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여닫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후두편 마비라고 한다. 이 질병은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금속성 잡음을 내면서 호흡을 방해하며 특유의 잡음 때문에 천명증이라고도 한다. 예, 이렇게 오늘 책 보시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다른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훈항은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중위관곁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말의 구조편 앞쪽에서는 이제 훈항이라고 불리는 중위관곁 주머니는 말을 비롯한 홑발굽 동물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훈항염이라고 하는 파트, 훈항에 염증이 생기는 그 파트 설명하는 질병에서는 말에서 특징적인 구조로 코 인두에서 중위까지 연결된 한 쌍의 주머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항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도 공기를 들어온 걸 따뜻하게 데워준다 뭐 이런 쪽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훈항이 있는데 피혈연골이 문제에서는 피혈연골, 후두편마비, 천명증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요. 훈항은 중위관곁 주머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훈항마비라는 증상은 찾지 못했어요. 뭐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서는 제가 못 찾았고요. 혹이라도 찾거나 이렇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명증하고 천명증 요거를 헷갈리라고 다는 낸 것 같은데 이명증은 이제 귀에서 소리 나는 거죠. 귀울림이라고도 하고 외부에서 발생하지 않는 소리가 내부에서 들리는 것이라고 다음 검색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명증이 있으니까 말도 있긴 있겠죠. 근데 말이 나 이명 있어요 라고 말은 안 할 테니까 그게 알진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정답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정답은 아니다를 좀 알고 있어야 원래 이거 세 개를 다 알아서 맞춘다기보다는 아닌 걸 한 두세 개 이게 제끼면서 답을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호흡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강인두, 후두, 피혈연골, 기관, 반회신경 요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정상적인 후두하고 천명증에 걸린 후두 요거 그래서 피혈연골이 기관 입구를 천명증인 경우에 어떻게 막고 있나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고 이제 요런 사진이 나오면은 이제 말이 어떤 질병이고 어떠한 증상이고 뭐가 문제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 다음은 말의 한 통 중 모래산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모래가 장에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가와 임상 증상이 비슷하지만 나아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1. 가 위확장, 나 변비. 2. 가 장폐색, 나 설사. 3. 가 위확장, 나 설사. 4. 가 장폐색, 나 변비. 정답은 2번이고요. 소화기계 질병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모래사는 말 그대로 모래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고요. 모래가 장에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장폐색하고 임상 증상이 비슷하지만 설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래가 쌓여서 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장폐색이랑 증상이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그 모래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장의 연동 운동 때문에 움직이면서 그 내막을 모래가 긁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막이 상처가 나고 상처 부위는 영양소나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흡수가 안 돼서 설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모래산 장폐색 설사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위압장하고 장폐색 헷갈렸냐, 변비랑 설사 헷갈렸냐 이건데 그래서 장에 가득 쌓였기 때문에 위에 쌓여있는 거랑은 임상 증상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장폐색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래 때문에 상처 나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변비가 아니라 설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폐색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제가 못 찾았어요. 마학책하고 말보건관리책 찾아봤는데 딱 장폐색의 정의는 이러하다 이런 거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음 검색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폐색은 소장이나 대상의 일부가 여러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서 장의 내용물, 음식물, 소화의 가스, 내용물이 빠져나가지 못하여 배변과 가스가 장내에 축적되어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폐색산도 있는데 장폐색과 폐색산하고 이게 딱 같은지 아니면 어떤 게 좀 포괄적인 상위적인 개념인지 그게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뭐 아시는 분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확장은 식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위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위가 왜 커졌을까? 잔뜩 먹었으니까 커졌죠. 그래서 위에 사료가 가득 축적되어 위가 크게 확장된 것이고 급성 복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갖고 이제 말이 평소에 앞다리를 들고 뒷다리 궁뎅이로 이렇게 앉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개가 앉아있는 자세에서 견좌 자세가 나타난다 하면은 위확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위확장도 체한 거잖아요. 뒤로 안 넘어가고. 근데 말은 구토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관 튜브를 삽입해서 거기에 물 넣고 안에 있는 안 넘어가고 있는 사료통을 희석해서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위확장 식체 시에는 말을 토하게 한다. 이런 식의 틀린 문장으로 나오는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서 말은 구토를 못 한다. 그래서 튜브를 삽입해야 된다. 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 다음에 설명에 알맞은 것은 장이 꼬였거나 물리적으로 장이 막혀 분변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 폐색산, 2. 경련산, 3. 모래산, 4. 변위산.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요거는 한자나 뜻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색산 같은 경우에는 장이 말 그대로 폐자가 닫다, 막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폐색산은 장이 꼬였거나 물리적으로 장이 막혀 분변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 이거 폐색산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보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뒹굴기, 앞발 긁기 이런 것도 되고 또 심박수, 흡수 증가 그리고 이런 게 증상이 나타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쇼크를 줄 경우에 체온이 떨어지고 24시간 이내에 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폐색산이 왔을 땐 그냥 내비두면 낫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틀린 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폐색산 같은 경우에는 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후를 잘 관찰하고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경련산은 경련이잖아요. 경련. 그러니까 떨림이죠. 그래서 장의 운동성이 항진되어 경련의 통증이라는 것 이게 경련이고요. 경련이 왜 일어날까? 우리도 갑자기 왜 경련이 일어나죠?
놀랐을 때라든가 뭐 찬물 많이 먹거나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다 생각하시고 뭐 경기에 출발하기 전 준비할 때라든가 천둥번개 칠 때라든가 운동하거나 찬물 막 마셨거나 뭐 이런 그 말을 흥분시키는 자극이 생기면은 근육이 막 긴장되면서 막 그냥 살짝 수축해도 되는데 왕창 수축을 하니까 이제 통증이 일어나면서 이제 위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련 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래 사는 말 그대로 배에 모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폐색하고 임상 증상 유사하고 설사 이제 요거 챙겨 보셔야 되고요. 변위사는 말 그대로 위치가 변한 산입니다. 그래서 장기의 위치가 변해서 생긴 산통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일어나는 산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아마 이 중에서는 경련산만 좀 이렇게 말 진정시키고 이렇게 그 차분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좀 해주면 그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그 대응, 그러니까 매우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질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말의 눈의 구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져진 것은 가 각막 나 수정체, 2 가 각막 나 유리체, 3 결막 나 유리체, 4 가 결막 나 수정체. 정답은 1번이죠. 안과 질병에 나오는 문제고요. 솔직히 요거 자주 나와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딱 요런 이 그림 가지고 다른 것만 가렸다가 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막하고 수정체하고 망막이 주로 타겟이고요. 그거에 틀니라고 결막하고 유리체가 자주 나옵니다. 눈의 구조 여기다 보면은 저기가 각막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치면은 눈동자가 검은 동자가 있고 흰 동자가 있잖아요. 검은 자하고 흰 자위가 있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 검은색, 검은 자위, 눈동자죠. 그 부분의 표면은 각막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빛이 통과해서 굴절을 시켜줘서 상이 맺게 해주는 요 하얀 부분, 이게 수정체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는 결막하고 유리체는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고요. 하지만 왠지 알아두면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백과를 참고를 했고요. 요건 사람 눈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좀 말론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막은 안검의 안쪽과 안구에 노출된 외면을 덮는 투명하고 얇은 막이고요. 유리체는 초 자체라고 불리며 안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명하고 혈관이 없는 젤리 같은 조직. 99%가 수준으로 이루어진 유리체는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투명도를 유지함으로써 상이 망막에 맺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유리체는 눈알이 동그라니까 동그란 눈알을 형성하려면 안에 뭔가 투명한 그런 젤리 같은 게 채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채우는 거, 한가운데 채우는 걸 유리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막하고 각막이 맨날 헷갈리는데, 보니까 각막위로 결막 침범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의 각막 검은 부분 위로 결막 흰 부분이 침범한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마학책에는 결막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결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인데 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검은 부분은 눈의 각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마지도 사자가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말 보건관리 9회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9회의 2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